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렁3라는 유전자이자 단백질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렁3가 현재 일부 그룹에서 니코틴아마이드를 항암 영양제로 권하고 있는데 이 전략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렁3는 모든 암 중에서 암 억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암에서는 암 억제제로, 어떤 암에서는 암 촉진제로 작용을 합니다. 렁스는 렁스1, 렁스2, 렁스3 이렇게 세 멤버로 구성된 패밀리입니다. 이들은 전사인자입니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죠. 배아 발생, 줄기세포 분화, 세포주기 조절, DNA 손상 반응, 생명 현상의 굵직한 과정 모두에 관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렁3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렁3가 처음 주목받았던 것은 2002년입니다. 저명한 셀지에 실린 논문에서였습니다. 렁3 유전자를 없앤 마우스에서 위점막 과형성이 생겼고 인간 위암 조직에서도 렁3 발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렁3가 위암 억제자라는 첫 번째 보고였습니다. 이후 연구가 빠르게 확장됐고요. 위암, 폐선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췌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백혈병, 신경모 세포종 이들 암에서 렁3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활성화 비율도 낮지 않습니다. 암종에 따라 50%에서 많게는 80%까지입니다. 그럼 왜 렁3가 꺼져 있는 걸까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프로모터 과메틸화입니다. 렁3 유전자 앞에 메틸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 전사 자체가 완전 차단됩니다. 둘째, 핵 밖으로의 추방입니다. 렁3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이 인산화되면 단백질이 핵 밖으로 밀려납니다. 전사인자는 핵 안에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밖으로 쫓겨나 버리는 거죠. 셋째, DNA 결합의 돌연변이입니다. 렁3가 표적 유전자 결합하는 영역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아무리 핵 안에 있어도 아무것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근거들 때문에 나온 가설이 니코틴 아마이드로 꺼진 렁3를 다시 켜면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렁3가 언제나 암을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암들이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T세포 급성 림프모구 림프종, NKT세포 림프종, P53 결핍 골육종, 난소암, 두경부암, 유익육종 이들 암에서 렁3는 암 촉진자입니다. 렁3 연구를 이끌어온 싱가포르의 이토 교수님 그리고 한국의 배석철 교수님도 논문을 통해 인정한 내용입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쓴 2015년 네이처 리뷰 캔서에 발표된 리뷰에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초록을 보면은 암 발병에 있어 렁3는 페로독식한 역할을 한다. 어떤 암에서는 암 억제제인데 어떤 암에서는 암 촉진자로 기능한다고요. 이외에도 렁3가 단순히 암 억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암종에 따라 또는 P53 단백질 상태에 따라 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많은 리뷰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단백질이 암을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는 페로독스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모델은 P53 스위치 모델입니다. P53은 아주 유명한 암 억제 단백질입니다. 렁3와 P53은 평소 협력 관계입니다. 둘 다 있을 때는 함께 암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P53이 사라지면 판이 바뀝니다. P53이 없는 상황에서 렁3는 미크라는 대표적인 암 유발 유전자를 전사시킵니다. 즉
암 억제자에서 암 촉진자로 기능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 실험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뼈 전구 세포에서만 P53을 제거한 마우스는 100% 골육종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롱3 발현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골육종 발생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즉 P53이 없는 상황에서 롱3는 암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롱3 억제 전략도 연구되어 있습니다. CF-베타가 롱3에 붙어야지 롱3가 DNA에 제대로 결합할 수가 있는데요. 이 CF-베타 롱스 상호작용 자체를 소분자 화합물로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이 억제제가 P53 결핍 골육종 마우스 모델에서 실제로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직 임상 단계의 약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암 치료에 있어서 롱3를 활성화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롱3는 언제나 암억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P53이 정상인 상황에서는 암 억제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P53이 결핍되거나 손상된 상황에서는 롱3가 오히려 암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코틴 아마이드로 롱3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최소한 3가지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암인가? 둘째, 이 환자의 P50 상태는 어떤가? 셋째, 롱3를 건드렸을 때 미크와 같은 하위 경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저는 니코틴 아마이드가 실제로 롱3를 활성화하는지조차 임상실험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선암 환자 대상 실험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암 종류와 P50 상태에 따라서 롱3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가설이 나온 이상 임상 적용 전에 답해야 할 질문이 아직 많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모든 암 환자에게 롱3 활성제로 니코틴 아마이드를 권하는 것, 저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로 환자에게 뭔가를 권하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암 환자한테는요. 롱3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명확한 답이 나오겠죠. 그날이 오면은 이 이슈를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